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또 있을까? 우리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본캐, 부캐 네. 그런 게 있는데 부캐 만들기, 부캐 프로젝트. 예. 그래서 어떻게 내 세상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그우먼 하면서 가수도 하고요. 또 지금 요새는 또 제작자로도 제가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부 캐릭터 하니까 부캐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캐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고요. 지금처럼 두 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캐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부캐가 본캐 되고 본캐가 부캐 될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하게 부캐 의미가 뭐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캐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키워나가는 본 캐릭터, 그것을 본캐 이렇게 줄여서 얘기했는데 게임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이게 키우고 게임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또 이제 하나,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부차적인, 부수적인 캐릭터 해가지고 그게 부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장인들은 되게 본업 네. 그리고 혹시 취미든 또는 수입이 생기든 간에 또 하나 또는 두 개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사람을 영어의 N 해서 N 잡너라 그러죠. N 잡너. 그래서 이제 부캐가 많은 사람도 있고 하나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MC 보지만은 가수로 또 한다든가. 가수 하시고. 또 뭐 만화를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캐가 지금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가수를 하고 가수 있는데 요즘엔 연기보다는 노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본캐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부캐 이제 본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보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왜 그거를 해야 되느냐? 없으면 안 되느냐? 물론 없어도 됩니다. 구태여 꼭 부캐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가지고 만족을 못한다면 꼭 수입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원으로 일하는데 월급이 많고 복지가 좋아서 은행원으로는 일하지만 퇴근할 때마다 이게 내 인생 아닌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회의를 느끼고 그렇다고 사표를 낼 수는 없고 이럴 때에 자기 나름대로 오히려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면은 부캐를 만들어야죠. 그렇겠네요.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다음 달에 갑자기 내 일거리, 즉 직업에서 문을 닫게 된다, 쫓겨난다, 일이 없어진다면 어떡하지? 이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와가지고 그 질문을 하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의 강사협회 회장을 했었는데요. 전문 강사들에게 요즘 뭐라고 하냐면 입만 하면은 부캐를 본캐로 만들고 빨리 강사업계를 떠나라 그럽니다. 예, 그 정도로 혼자만 강의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40대 강사로서 지금 아이들 한창 키워야 되고 계속 들어가야 될 돈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이 강의업이라고 하는 걸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인 농협에서도 근무하고 또 중학교 교본도 조금 잡아 3개월 했었어요. 예, 조금 하고 그리고 뭐 행정에 가서도 일하고 뭐 여기저기 했는데 어떻게 강의하는 거 가지고 이막 인생을 하게 됐느냐. 그게 바로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그걸 보면 미국 얘기인데 우리 한국의 사오정 의륙도하고 똑같아요. 물론 가명의 이름일 겁니다. 데이비드 폰도라는 사람이 46살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이 회사에서 잘 나갔어요. 그래서 막 우리로 얘기하면 임원이 되고 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교편을 잡고 있는 아내 보고 야 이제 가정 살림에 이거 하면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내는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이 잘 나가던 폰더시의 회사가 나중에 큰 기업하고 합병을 하면서 임원을 우스갯소리로 임시 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합병 당하는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미국 같은 데는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게 퇴직하는 게 그냥 딱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러 가니까 어디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로 얘기하면 철물점 같은데 아르바이트처럼 가서 취업을 했죠.
근데 아내한테서 전화 오고 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좀 전화를 오래 걸었어요. 미국의 근무 태도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무 시간 엄격히 따지니까 나가서 전화 받고 하다가 들어왔더니 주인이 당신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파이어 어머. 우와. 해고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내는 퇴직하고 자기는 직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하느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르는 것이 첫 장면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다고 고속도로에서 굴리는 사고를 염두에 두라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만약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런 회사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부캐를 안 만들고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서 그걸 하게 됐느냐.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40년 전에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촛불 항의가 일어날 정도인데 그때는 어땠냐면요. 제가 농협에서 대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딱 대리된 지 1년 차 됐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고 소위 말하는 신군부가 들어오더니 농협의 대리급 이상은 전원 사표내라 이렇게 됐어요. 왜 사표를 왜 내래 갑자기? 그렇죠. 그건 요즘 생각이에요. 그때는 막 으시시할 때 아니에요. 무조건 사표 다 내라. 그러면은 심사를 해가지고 사표가 수리되면 끝난 거고 뭐 객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런 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사표를 돌려받게 되면 살아남는 거고. 자, 사표를 딱 냈고 나니까 침을 하죠. 저녁 때 퇴근하면서요. 야, 술 한 잔 먹자 소리도 안 나와요. 이제 내 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딸아이가 그때 아주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딸아이와 아내, 나. 만약에 이 사표가 수리되면 어떻게 되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눈치만 보는 거예요. 내 사표 수리됐다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걸 한 열흘 정도 저 피말리는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행히 젊다 보니까 저는 사표를 돌려받았어요. 그때 사표를 돌려받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게 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위기가 돼가지고 지금 만약에 손님들이 없고 식당의 문을 닫고 막 이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이때 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돌파하시되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휴 살았다 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바보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표를 수리되지 않고 받은 다음에 꼼꼼히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세상이 좋아질 줄 모르고 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목매달고 살다가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를 공부할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공은 농업인데 농과인데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여쭤봐야 될 텐데 왜 집안에 논밭이 한 평도 없으면서 농과대학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웃으면 안 농과대학을 되는데. 나왔는데 논밭은 하나도 없고 농협에서 만약 잘려져 나가면 그다음에 난 뭐 하지? 유심히 보다가 뭘 할까 하다가 제가 농협의 창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뭘 연구하려고 들었느냐? 이 고객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은지를 그냥 내가 친절하게 하자가 아니라 이거를 아주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있는 책들을 다 모아봤더니 손님이 오면은 30도로 인사하라. 30도요? 예, 30도로. 아, 요렇게.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참 어렵게 시통화해가지고 우리는 왜 30도로 하라고 합니까? 근데 그거 물어본 사람이 아마 당군 일에 처음일 거예요. 그래요? 우린 되게 30도로 하라면 그냥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왜 30도입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옛날엔 국민학교라 했잖아요. 국민학생들을 가르치는 문교부의 교습서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써 있냐면요. 인사를 할 때는 15도로 공손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허리 각도가 15도니까 더. 우리는 더 그래서 2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항공사에 보니까 45도로 돼 있더라고요. 와. 그 왜 45도입니까? 했더니 은행이 30도로 하니까 우린 더 구부리고.
그때 제일 많이 구부린 데가 어디냐면 백화점에 가면 정문에 있는 그리터들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60도였어요. 우와. 왜 15도, 30도, 45도인가 보니까 결국은 눈대중인 거예요. 눈대중. 그래서 제가 이러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는데 은행원이든 누구든 간에 앞에 서서 인사를 할 때 허리에다 갖다 대면은 허리의 각도가 측정되는 인사 연습기를 제가 최초로 만들어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야, 예. 야. 중년 여성이 오면은 호칭이 뭐냐면 사모님 그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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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어. 그때는 고객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손님. 그러네요. 예. 사모님. 그걸 보고 서울에 있는 모 여자대학교의 교수님이 사모님의 어원은 옛날에 스승의 부인에게만 했던 말이다. 그렇죠. 예. 네. 오. 그런데 왜 은행에서 사모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분이 역시 교수입니다. 호칭의 역사를 서비스맨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서번트, 하인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중년 여성이 오면 가장 정확한 호칭은 마님이다. 이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저거 무슨 좋아하는데. 말이냐. 우리가 은행에 있으면서 중년 여성들이 왔는데 벌떡 일어나지고 많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쫙 홍보해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아, 재밌다. 그 참. 그렇게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예. 그 전까지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야. 오직 예. 내가 나중에 또 잘릴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글을 써서 책을 한 권 낸 것이 작년 봄까지 네. 56권을 쓴 거죠. 와. 저 같은 경우는 일기도 제대로 써오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글을 써놓고 책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저 나름대로 책 쓰는 법을 연구해가지고 책 쓰는 법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책 쓰는 법에 책 쓰는 대한 법에 관한 책. 책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님들의 책을 읽지 않고 제 방식대로 썼는데 방법이 같더라고요. 뭔가요? 어떻게 하느냐? 책 쓰기는 편집이에요. 아. 편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이 딱 정해지잖아요. 정해지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자료가 쭉 나오잖아요. 그 자료를 여하이 잘 짜깁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서너 줄씩 짜깁기 하면은 저작권에 위배되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스토리로 녹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들려주듯이 글을 쓰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부캐를 만드는 요령을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읽기 쉽게 네. 1, 2, 3, 4, 5 이 두음을 따가지고 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1, 2, 3, 4, 5. 1, 2, 3, 4. 1. 1. 일단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라. 네. 그것을요 섣불리 이거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저거 해볼까 하면은 계속 메모해 놓으세요. 저거 메모해봐요. 계속 메모를 하면서 이 탐색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 음식점을 할까? 메모해 놓으시고. 요거 해볼까? 메모 습관. 예, 그거를 이렇게 메모하면서 일단 마음에 드는 거를 찾으세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전혀 없을 때 어떡하냐? 그럴 때는 아무거나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라. 이유 불문하고 시도하라. 이유 불문하고. 이유 예, 불문. 따지지 말라. 시도하라. 일단 시도.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요. 제가 만든 어록입니다. 시도하라. 그러면 세상이 움직인다. 시도해놓고 나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네. 3. 3. 3년 정도는 버티라. 해봐라. 3년 정도는 버텨라. 해봐라. 3년 정도는 해봐라. 그냥 3년 정도는 하고 안 된다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년 정도는 해봐라. 4. 4. 사랑하며 즐겨라. 사랑하며 즐겨. 모든 일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하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네. 5. 오. 드디어 내 세상. 오, 드디어. 맞구나. 네.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죠. 너무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얽매이다 보면요. 인생이 망가져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장에서 참 잘 나갔다고요. 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 세상을 만드는 게. 그러면 지금은 저는 본캐가 강의하는 거, 책 쓰는 거고 그리고 부캐가 너튜브인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글 쓰는 게 70 넘으면서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글쓰기를 지금 팍팍 줄여나갑니다. 네. 강의도 이제는 운전하고 어디 갔다 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강의도 팍팍 줄여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남는 건 너튜브 하나만 노후에 즐길 거리로 소득원으로 본캐로 그리고 부캐는 없더라도 그렇게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네. 과연 내 인생은 어떨 것인가, 이대로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나는 과연 이 직업 하나로 노후까지가 보장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네. 그리고 또 설령 노후가 보장되더라도 삶의 즐거움과 보람과 행복을 못 느낀다면 부캐 하나 만드셔서 네. 아무쪼록 인생을 더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보람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소통하라 하는데 가족끼리는 소통 못하면서 남들하고 소통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특히 부부 간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